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외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고요. 그 다음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과외를 시킬까? 학원을 보낼까? 학원도 개별 진도식 학원을 보낼까? 판서식 학원을 보낼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1:1 과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개별 진도식 학원을 보냈을 때, 판서식 학원을 보냈을 때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순전히 저의 경험이라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 과외요. 학생 시간에 맞출 수 있고요.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학생이 하고 싶은 교재, 진도를 스스로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이렇게 시켜보시면 어떠셨나요?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봤더니 진도가 다 끝났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개별 진도식 학원, 정원 한 5명 정도를 해서 학력 구분 없이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1:1하고 학원하고 좀 접목이 된 그런 학원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로 이렇게 다 진도가 다 다르고 교재도 다르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같이 해서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 가르쳐 주시고 이 학생 가르쳐 주시고 이 학생이 또 문제 푸는 시간에 이 학생 가르쳐 주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판서식 학원이요. 판서식 학원을 보낼 때는 어머니께 또 이런 고민이 되시죠. 우리 애는 이 개념 원리를 하고 싶은데 개념 원리로 또 수업을 하는 학원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되니까 우리 학생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모르는 것을 계속 안고 가면 어떻게 하나? 좀 그런 고민이 또 많으실 겁니다. 표에 보면은 1:1 과외 먼저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징. 어떤 학생이 1:1 과외를 하면은 효과적인가 정리해 봤습니다. 장점 먼저. 1:1 과외는요, 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1:1 맞춤형으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죠. 학생 수준에 맞는 진도와 교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은 학생이 잘 모르는 거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1:1 과외를 한다 하면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단점이요. 1:1 과외가 판서식 학원보다 수강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학생한테 맞춤형 수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진도 계획을 만약에 1월, 2월, 3월에서 진도를 뭘 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은 사정상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부분의 성취도가 안 좋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좀 길어져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판서식 학원은 진도 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지만은 1:1 과외를 하는데 이렇게 명확한 진도 계표를 세워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수업이라는 건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 수준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교재로 수업을 해야 학생 실력이 높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또 많이 드렸습니다. 목표는 학생이 지금 있는 학습 능력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학생의 맞춤인 수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요, 내신에 관한 정보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보다 그 정보가 적습니다. 가르치는 학생 명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가 어떤 정보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뭐냐면 숙제를 안 해놨을 때가 참 난감합니다. 과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면 진도를 나가기도 애매하고 남겨서 시키기도 애매하고 참 난감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학원은요, 숙제 안 해오면 그냥 남기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체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과외 선생님한테 이거를 꼭 요구하세요. 진도 계표를 그냥 파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꼭 진도를 나가게끔 해 주세요.
두 번째 약속은 시험을 꼭 보도록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시험을 봐서요. 시험지를 꼭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꼭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은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가 되는 겁니다. 과외 맹점은 중간에 평가가 잘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면요. 한 6개월 후에 진도 이렇게 안 나갔나? 학생 실력이 올라가지 않고 이대로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외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진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시험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외는 어떤 학생들한테 맞냐면요. 수학을 정말 못하는 학생들. 학원 가면 치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요.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있다 보면은 학원 진도에 맞춰서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고 더 다른 교재, 학생한테 맞는 더 난이도 있는 교재를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학원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한테도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별 진도식 학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진도식 학원은 일단은 2명 이상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학년인 학생이 있을 때는 경쟁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진도 계획과 교재를 선택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경험입니다. 개별 진도식 학원은 한 반에 정원이 한 5명 정도 돼서 학년 구분 없이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을 수업을 한다 그러면요. 180분이죠. 180을 5로 나누면 그 시간만큼만 그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수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념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학생 개념 설명해주고 이 학생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 보다가 또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어느 학생한테 더 편중이 될 수 있고 어느 학생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충분한 어떤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년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요. 정년 학생들은 이제 고학년 학생하고 수업하다 보면 약간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고학년 학생은 나보다 더 잘하는 저학년이 있으면은 기분이 상해합니다. 그리고 수학에 관한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학년 학생한테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별 진도식 학원에 맞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수강료도 부담이 되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면은 선택하기에 좋은 학원입니다. 판서식 학원이요. 판서식 학원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과외나 개별 진도식 학원보다 수강료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학원 진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뭐 하고 학원은 다 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뭐 세산 진도 계획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텀까지 뭘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 나갑니다. 그다음에 내신이면요. 기출 문제라든가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쉽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강의 수업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베이스적인 개념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님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수업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판서식 강의는 충분한 개념 설명이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1 그 과외하고 판서식 학원하고 개념 설명이 어디가 더 많이 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1대1 과외가 더 많이 될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내용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개념 설명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명 놓고 수업할 때보다도요. 최하 10명 이상을
학생을 수업할 때 강의 준비 내용은 좀 다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많이 해온 상황에서 개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단점 많죠?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학생이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피득해서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진도계획이 딱 돼 있습니다. 이 진도계획을 수정을 안 하거든요. 막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잘 따라와서 시험 성적이 뭐 80점, 90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20점, 30점도 나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막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점, 30점 되는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보강을 하거나 별도 관리를 하면서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못 따라오면 전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반 수준하고 안 맞으니까 좀 낮은 반으로 가거나 전 단계의 과정으로 가거나 수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저희도 하느라고 하지만은 오답 관리가 철저히 잘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마무리 시키고 자료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좀 잘 못 따라오는 학생이 아무래도 있게 되는 겁니다. 1대1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맞추다 보면은 학생이 철저하게 오답 관리가 되지만은 아무래도 인원이 좀 있다 보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못 미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판서식 학원을 운영을 해서 장점도 잘 알고 단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하고 나서 이제 그 반에 이제 구성이 되면은 학생들하고 어떤 친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활용을 하냐면요.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분위기. 1등을 하는 학생도 좋겠지만은요. 중하이면서 잘하는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 학생한테도 좋습니다. 확 따라가고 공부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답도 더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유형의 교수 방법을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회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